예전에는 되게 시큰둥했어요. 뭔가 올려도 질문도 없고. 근데 6월 달에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질문의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다 갈아타기입니다. 그때 제가 좀 확실히 느꼈죠. 아, 지금 이 수요가 좀 엄청나고 지금 실거주 힘이 되게 세구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자 분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무섭냐면 예를 들어서 한 2주택자예요. 3주택자예요. 다 처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무주택으로 돼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처분하고 어느 정도 현금도 생기고 무주택으로 대출 LTV 70%까지 나오죠. 이거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갑니까? 그냥 좋은 데로 가버리는 거죠. 이 에너지가 이제 얼마나 많이 있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갈지 어떨지는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정부도 이걸 알고 일단 약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8월달에 낸 것 같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세금 전문가이시죠,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최근에 뭐 세법도 바뀌고 뭐 정책도 바뀌고 이제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제네시스 박님이니까 이제 짧게 뭐 제박으로. 네, 좋습니다. 제박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이 하나 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네. 다른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네, 뭐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온 정책들. 일단 좀 서머리를 좀 해드릴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 중에서 공급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나왔다. 네. 그래서 비아파트 관련해서 뭐 소형주택이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다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뭔가 혜택을 주고 자금 지원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역시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우리가 서울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좀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한 줄 나오긴 나왔습니다. 서울 인근에 택지 개발을 하겠다는데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갔었거든요. 도대체 어디냐, 그러니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빨리 하겠다. 빨리 하겠다. 의지의 표현.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은 더 이상 이제 택지 개발할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가까운 인접 수도권 아니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후자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네. 그게 아마 이제 10월, 11월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투기 수요는 오지 말아라. 자, 그래서 조금 아쉽게는 됐고요. 비아파트 위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세제 쪽이니까 특히 주택임대 사업자, 지자체에 등록하신 이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작년에도 나온 내용인데 6년 단기 임대가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가 1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6년짜리 단기 임대를 이게 새롭게 한다. 그런데 작년에도 나왔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 한 줄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1세대 1주택 특례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세예요. 네. 그럼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고 정부에서 말하는 6년 단기 임대를 한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했을 때 내가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를 해줄 거냐? 물론 지금도 있긴 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해서. 근데 이게 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있었던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있는 거 이걸 해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면은 1주택인데 또 내가 6년 단기 임대했다. 그러면은 종부세 있죠. 네. 1주택 종부세로 보면은 12억까지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많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고 내가 좀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큰 틀에서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이제 신축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에. 네. 신축에 서울을 공급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 개발은 좀 힘들고,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정비 사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관련해서 초기 이렇게 좀 사업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뭐 일부 취득세 감면 최대 40%까지 뭐 이런 식의 좀 세제 혜택이 있긴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살짝 좀 아쉽다. 그러면 결국에 이 대책이라는 게 뭐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네. 효과도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이게 110 대책 해가서 이미 뭐 발표도 했었었고 예전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뭐 발표한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네, 그만큼 이제 효과가 시장에는 좀 없었었는데, 네. 이번 대책은 뭐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뭐 아직 뭐 판단에 뭐 유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크게 봤을 때 이 시장에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제가 이제 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22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심리가 무너져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수급이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닌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서울 중심지를 시작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심리가 많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심리는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수요 공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 이 중심지로 가고 있는 그 수요가 어떤 수요냐? 결국에는 좋은 곳, 네.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이왕이면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 요 세 박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대책은 이것과 다 좀 비껴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부 수요도 있긴 있겠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전반적인 수요를 좀 가라앉히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금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지금 규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정상화시킨 상태에서 좀 이렇게 시장에 갔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네. 내용은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선은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이제 취득세 부분인데 네, 취득세 네. 이번에 약간 나오지 않았나요? 취득세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뭐 취득세 개정세법? 깎아주겠다. 아. 저번에만 해도 한 50%씩 깎아준다고 이제 발표는 해놓고선 뭐 진행이 네네. 안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인데 취득세를 좀 최고세율을 50% 인하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1에서 3%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이하짜리는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5억짜리면 1%가 500만 원이면 네. 됐는데 잘못해서 하면 이게 12% 즉 6천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건데 이걸 이제 최고세율을 50% 내려주는 거 이거를 원래 작년 2월달에 했었어야 돼요.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타이밍 놓쳤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나온 게 없고 우리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법 개정에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들린 소식으로는 좀 별다른 내용이 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주택시장 양극화에 가장 좀 큰 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결국에 싶습니다. 지금 세법으로 사실상 다주택을 규제하고 있는 네네. 그런 구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구조가 풀리냐 안 풀리냐를 가지고 네. 계속 이제 논란이 있는데 네. 어쨌든 당분간은 다주택을 규제하는 구조로 가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만 사라. 네. 그럼 하나만 사라. 여력돼도 2개 정도만 해라. 그러면 어떤 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사잖아요. 좋은 거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벌써 2020년 8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뉴노멀로 가는 거 아니야? 새로운 기준이 된 것 같다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방의 광역시급의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도 좀 처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처분하고 차라리 서울에 묻어두자. 나중에 내가 투자가치 플러스 내가 실거줘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서울로 가는 거고 외집 매입 비율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라고 하는데 가장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취득세다. 이거 좀 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종부세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공시가격 좀 낮춰주고 해서 어떻게 좀 네. 무력화를 일부 좀 하긴 했지만 지금 이 가장 앞단에 있는 다주택 네. 규제 지금 선봉장들이 전혀 풀리고 있지 네. 않으니까 한 채밖에 못 사는 거. 그게 이번 대책에도 뭐 특별하게 뭐 느껴지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주무부서가 행안부인데 행정안전부인데 뭐 이렇게 좀 어떤 메인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주변에 안테나를 돌려서 들어보면은 네. 현재까지 없다. 좀 안타깝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주택 규제는 좀 더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은 좀 될까요? 이 정책으로? 지금 88 대책으로 공급이 될까? 일부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될 것 같아요. 소형주택. 네,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주택 임대 사업이잖아요. 결국 이걸 매수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시세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에 괜찮은 소형주택을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중간에 보유세 같은 혜택을 좀 받고 그냥 월세 수익률을 높여서 계속 가겠다. 그럼 내가 보유세를 좀 아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니까 우리 장기부 특별공제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10년을 하면은 70%까지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10년 정도면 어느 정도 최소 기본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가잖아요. 이거 내가 70%까지는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요만 좀 잘 맞추고 있다면은 해볼만 하다. 이거 하나 케이스 나오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좀 욕심 많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나는 현금으로는 필요 없고 시세 차익을 노릴 거야. 퀀텀 점프로 갈 거야. 그래서 이미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뭐 이제 토호제도 있고 하니까 못 가시고 이제 극초기 재개발로 가는 거죠. 이제 네. 이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네, 리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약간 선수들이 하는 방법인데 토호제가
적혀 있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비 사업 초기에 이제 투기 수요가 오면 안 되니까. 자, 그 토지를 뚫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 우리가 이제 경매 낙찰 받아도 이렇게 네. 따로 신청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임대를 주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님? 최근에 연장된 거 개정세법에서 상생 임대주택이 있죠. 그러니까요. 자, 이걸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많이 팁을 드렸으니까 연구를 한번 잘 해보시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함부로 덤비다가는 좀 힘들 수 있는데 굉장히 양날의 검이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네. 보면 소수의 어떤 투자 수요인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대세적으로 네. 지금 공급이 될 것이냐 네네네. 이걸로.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조금 힘이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 대중적인 분들의 니즈를 보면은 이제 현금 흐름일 텐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태고 수익률 계산해도 안 나와요, 잘. 그렇다고 이제 물론 이제 제 주변에는 지방, 수도권 말고 지방에서 굉장히 수익률 높게 해서 월세 흐름 만드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 분들은. 네.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걸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본다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대책은 좀 한계가 있다. 거기다 이제 네. 아파트는 또 제외하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는 여전히 제외예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파트도 임대사업자에 네. 넣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아, 저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넣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건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다 2020년, 19년 이때 다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원래대로 다 돌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아주 희한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규제는 안 풀려 있는데 실거주자 수요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네. 투자자 수요가 아니에요. 네. 실거주자 수요를 이렇게 좀 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야, 저게 얼마까지 힘이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다 나중에 또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면 어떨까? 근데 또 그런 상황인데 좀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똘똘한 한 채 전략이라고 할까 이런 정책이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네네. 보니까 이제 정리할 분들도 많이 정리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다시는 다주택 안 한다. 이러면서 네네네. 그냥 아예 그냥 묻어두자. 이런 수요들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분들 은근히 꽤 많고 특히 최근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상반기 때 벌써 거래량이 꽤 많이 늘었잖아요. 네. 6, 7월 달에 특히 6월 달에 정말 질문이 많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뭐 어떤 뭐 개별 상담을 막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제 저의 어떤 유튜브 그리고 이제 네. 블로그 댓글을 보면 알아요. 예전에는 되게 시큰둥했어요. 뭔가 올려도 네. 질문도 없고. 근데 6월 달에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질문의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다 갈아타기입니다. 네. 그때 제가 좀 확실히 느꼈죠. 아, 지금 이 수요가 좀 엄청나고 지금 실거주 힘이 되게 세구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자 분들이 이렇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무섭냐면 예를 들어서 한 2주택자예요. 네. 3주택자예요. 다 처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무주택으로 돼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처분하고 어느 정도 현금도 생기고 그리고 무주택으로 대출 LTV 70%까지 나오죠. 이거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갑니까? 그냥 좋은 데로 가버리는 거죠. 네. 이 에너지가 이제 얼마나 많이 있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갈지 어떨지는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정부도 이걸 알고 일단 약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8월 달에 낸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좀 정말 핵심 내용은 10월 달에 할게요. 뭐 11월 달에 할게요. 이러고 있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용이 공급을 할게요인데 네, 네, 결국 뭐 메인은 근데 공급은 어차피 뭐 지금도 계획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3기 신도시고 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음으로 공급할게요라고 말해봐야 뭐 2030년에 공급하나 네, 네. 만에 이런 얘긴데. 27년도까지 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작이 되니까 일단 그때까지 좀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거라고 보고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단기간에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놓을 수 그렇죠. 있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를 좀 잠재우면서 우리가 좀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또 패닉바잉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역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지금 수요가 특정 아파트라든지 뭐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좀 몰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어찌 보면 수요를 좀 잠재우는 것도 있겠지만 네. 수요 자체를 좀 이렇게 넓게 퍼뜨리는 것도 어찌 네, 보면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아, 포인트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대책은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그 임대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소형주택으로 좀 화답을 할지는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혜택이 뭐 25년까지였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7년까지 좀 늘린 거를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네. 이쪽에 집중하겠다는 거가 이제 음. 반면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네. 한번 이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네.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뭐 네. 저도 이제 가끔씩 얘기는 하지만
이게 다 지금 다 묶어놓고 사실상 뭐 손발 다 잘린 상태에서 뭘 대책을 내보려니까 쉽지는 않죠 사실. 좀 한 가지 염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제 이번 대책 88 대책이 나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거는 혹시 토호제가 또 추가가 될까? 아니면 저는 가장 염려한 게 조정 대상 지역이 혹시 추가될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가 된다면 내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거는 좀 확률을 낮게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중과 폐지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근데 이번에 대책도 보니까 역시 그런 내용은 안 나왔다. 그래서 역시 뭐 큰 틀에서는 아직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세제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거 연장되는지 안 되는지 꼭 보셔야 돼요. 네. 연장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만약에 막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차라리 조금 적당하게 팔더라도 일반 과세로 파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액션을 빨리 취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분 등에게 증여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매물이 완전 잠기는 거잖아요. 그 지역들은. 그렇게 되면은 뭐 오히려 지금 똘똘한 한 채에서 또 다시 한번 맞아요. 네, 방금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일부 효과가 있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든지 비현상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번 정책을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뭐 좀 수요 분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는 않고 노력하겠다라는 거긴 하지만 뭐 대세적인 뭐 흐름을 바꾸기는 좀 아직은 좀 아쉽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11월 달에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내용 다 보시고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큰 틀에서 그 세금 강화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뭐 중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시장이 또 갑자기 막 폭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얘기 나누겠지만 2024 세법 개정안에서 얼마나 이제 야당하고 좀 협의가 돼서 정부 안대로 좀 통과될 건지 아주 저는 재미있는 이렇게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